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경찰 헌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경찰 헌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와서 다들 혼선이 좀 있을 겁니다, 그렇죠?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야. 그렇죠? 아무도 모른다. 솔직히 저도 그 강의 생활을 한 뭐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걸 숱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, 응? 뭐 예측한 대로 안 되더라고. 세상은 예측한 대로 안 돼요. 예측한 대로 안 된다. 너무 예측을 많이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. 저도 해보면 예측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예측하지 말고 그냥 할도리 다 하면 돼. 수험생으로서, 강사로서 그냥 할도리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거지 뭐죠. 그럼 합격을 합니다. 근데 뭐 저 예측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, 저렇게 하면 안 된다, 이렇게 하면은 이 빵꾸 나요. 빵꾸 납니다,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수험생이나 강사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. 헌법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. 배워야 할 판례가 있는 거고 배워야 할 법조항이 있는 거야. 근데 이건 나오고 이건 안 나온다. 저도 몰라요. 그죠? 제가 지금 출제자들을 가장 잘 알아요. 어? 출제자들 제가 가장 잘 안다. 진짜. 왜냐면 제가 나이 어렸을 때 강의를 시작했어요. 제 고시 합격한 다음에 저 외무부 몇 년 안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시작해서 나이가 31살인가 이때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신림동에서 강의 시작을 제가 빨리 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지금 출제자들이 거의 제 강의 들었던 수험생들입니다. 제일 잘 알아요.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잘 알아. 그래서 제일 무섭기도 하죠. 잘 아는 만큼 이게 이게 만만치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. 사실은. 그래서 뭐 지금은 말이 많을 거예요. 뭐 헌법이 내년 어떻게 나온다. 누구도 몰라요. 다 거짓말이다. 출제자가 결정되면 안다. 어떤 놈이 출제자냐? 그거 결정되면 알아요. 그렇죠? 근데 그전에는 누구도 몰라. 그전에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다. 뭐 쉽게 나온다, 어렵게 나온다. 이게 다 몰라요, 솔직히. 출제자가 한 명이 누가 들어가느냐? 3명 중에 뭐 한 명만 또라이면 어렵게 내는 거예요. 그렇죠? 어렵게 내는 겁니다. 그렇죠? 그거 뭐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. 그리고 출제자들이 뭐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 것 같죠? 전혀 몰라. 내가 보면 그렇죠. 뭐 수험생들의 실력 상태 전혀 몰라. 그렇죠? 진짜입니다. 그렇죠? 저랑 옛날에 출제를 했더니 행정법 교수랑 저랑 같은 방을 사용했는데 그 양반이 행정법이 그 당시 9급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뀐지를 모르더라고. 교수가 출제하러 들어왔는데 이게 선택 과목인지 필수 과목인지 모르셔, 이 양반이. 어?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입니다. 행정법의 진짜 대가 중에 한 명인데 그 양반이랑 나랑 같은 방을 썼는데 모르시더라고. 진짜 모르셨냐니까. 그랬어 그러더라고. 몰라요. 그러니까 아니 이 과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도 모르는데 수험생들의 실력 이거 모릅니다. 그죠? 그냥 몰라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좀 좌우되는데 출제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. 뭐 노량진에서 제가 보면은 뭐 이상한 얘기 많던데 저 생각은 알 수 없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뭐 해야 할 거 열심히 하는 거지 뭐죠. 수험생이나 강사가 해야 할 것들 열심히 해야 돼요. 응? 근데 다행히도 이제 기출이 있지 않느냐? 그죠? 가장 예측할 수 있는 그 도구가 기출이에요, 사실. 그건 맞아요. 기출 문제가 헌법은 1년에 한 300문제가 쏟아져 나와요. 여러 시험에서 한 300문제 가량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이걸 기준으로 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가장 그 내년 시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기존의 기출이죠. 근데 기출조차도 저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면은 뭐 1번, 2번, 3번 그래서 1, 2, 3, 4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내 책에 다 출제됐다 이런 말 잘 할 수가 없어요. 그게 아니걸라는 거죠.
안 읽을 뻔히 아는데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지를 일일이 찾아봐요. 이 선지가 진짜 기출이 있었는지, 똑같이 있었는지, 변형한 건지, 새로운 건지 이런 걸 분석을 해봐요. 선지 단위로. 그러면 뭐 기출이 완전히 똑같이 있었다, 뭐 이런 선지도 있고. 근데 이게 약간 변형이야. 이건 좀 변형, 좀 변형. 이건 많이 변형, 이건 새로운 거, 이런 게 있어요.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선지. 이렇게 나눠지죠. 그래서 아예 뭐 이건 기출과 똑같다, 뭐 기출에 있었는데 기출로 수험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, 이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수험생마다 틀린 것도 있어요. 기출이 많이 변형되면은 수험생들마다 어떤 수험생은 객관식에 좀 응용 능력이 있는 수험생은 잘 맞추고, 또 응용 능력이 없는 수험생은 좀 틀리고, 이런 선지도 있고. 이거는 기출에 아예 없었던 선지, 이렇게 돼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제일 많아요. 아래로 갈수록 이게 더 많죠, 시험에서. 예를 들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2008년도 9년도 기출을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.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. 한 30, 40까지인가요?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죠. 2008년도 사시, 2009년 사시는 이상하게 제일 어려운 연도였어요. 2008년, 9년. 물론 이제 사법시험이 오히려 2013년 이런 거 하면 쉬워요. 12년 이런 기출 문제 보면 상당히 쉬운데 2008년, 9년 기출은 상당히 어려워요. 7급 같은 경우도요. 7급 같은 경우에도 작년 국가직과 지방직은 대체적으로 쉬웠어요. 2020년. 쉬웠다는 게 뭐냐면, 이게 한 그 선지가 80개 선지면, 이제까지는 뭐 20문제 있으니까 80개 선지면 여기서 한 뭐죠? 10개 이내. 10개 이내면 어느 정도 쉬워요. 왜냐하면 소거가 가능했죠. 소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험이었어요. 그러면 이제 합격선이 몇 점이냐? 합격선이 이 정도 되면은 보통 90 정도 돼요. 근데 2020년이고 이건 2019년은 또 달랐어요. 2019년은 이게 한 20개 정도, 25개까지 나와요. 20개가 넘었어요. 80개에서 그렇게 20개 선지가 20개가 넘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. 여기에 해당했던 선지가 한 20개 정도가 나왔어요. 그러면 수험생은 어떤 상황이냐? 시험장에서 거의 멘붕합니다. 멘붕이라는 게 뭐냐면 아는 것도 틀린다. 너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과목은 좀 그래도 헌법은 고득점에서 합격할래,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죠. 근데 웬걸 뭐 1번, 2번부터 이건 영 아니야. 그럼 시험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우리 이번 시험 끝났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멘붕이죠. 근데 20개 정도가 돼버리면요, 소거가 안 돼. 그럴 거 아니겠죠? 80개 선지에서 20개 선지가 이런 선지면요, 소거가 잘 안 돼요. 그러면 1번, 2번을 풀어보면 알걸랑 게 그럼 내년 어떻게 될 것이냐? 저도 잘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시험의 그 변별력의 제왕은 영어죠, 영어. 뭐 수학 있으면 수학이고, 영어죠, 그렇죠? 영어, 한국사, 옛날 국어, 지금 국어는 아닌데 옛날 국어가 있었어. 뭐 한자 4개 나오고 막 20문제에서 4개 나오고 함시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. 옛날 그 국어 문제 보면 골 때려, 그렇죠? 한시도 나오고 이게 한자도 엄청 어려운 한자. 그래서 공부해도 2개, 공부 안 해도 2개. 뭐 하나하나 똑같은 게 이제 이런 거 있죠. 옛날 국어. 그다음에 어법도 뭐 고유어.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워.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?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. 이게 한국어 맞아? 한국어래. 그거 옛날에 많았어요. 옛날 국어. 지금 요새는 뭐 공무원국어가 그 정도는 아니죠. 그냥 상식적으로 때릴 수 있는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바, 요새 국어 문제는. 근데 옛날 국어는 상식까지는 통용이 안 돼.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기한 문제가 많았어요, 옛날 국어는. 이런 게 변별력을 가져오는 것들이죠.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오는 게 이거죠. 그러니까 그 5과목 시험에서 영어 90점대 맞으면 떨어지면 얘가 빙신이라고 불러. 그냥 상빙신이라고 그래, 우리끼리. 무슨 영어를 90 맞고도 떨어지냐, 너는 도대체. 그런 애가 또 있어요. 근데 상빙신들이 꽤 있다. 근데 영어 90이면 그냥 합격하게 돼 있어요. 우리 작년 우리 조교도 7급도 합격을 했는데 한 10개월 만에
10개월 만에 이제 7급도 합격을 했는데 9급 시험에서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. 자기는 7급만 한다고. 그래서 실제 9급 시험에서 영어 60점 맞더라고요. 60대는 합격했어요. 내가 막 다 100대리니까. 어? 근데 영어 90 맞고는 떨어지기 좀 힘들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내년 시험, 경찰 시험은 뭐 형사법도 좀 그렇고, 경찰학은 약간 변별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이게 뭐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세지는 않아요. 변별력이 세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? 변별력이 세는 건 이런 거죠. 그렇죠? 근데 이게 변별력이 그다지 세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출제자들도 고민을 좀 할 수도 있다. 출제 기간도 고민을 할 소지는 있는 게 변별력이 센 과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과목 수가 줄어들었다. 이 과목 수가 줄면요, 이게 변별력이 팍 떨어져요. 그래서 합격선에 걸쳐서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.